네,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멀게는 2,000km 밖에서 최소 200여 발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발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젯밤부터 시작된 공습이 오늘 오전에서야 멎었거든요. 예고한 대로 좀 감행한 이란의 보복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란의 공습이 상당히 준비가 돼서 공격이 된 공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25발 정도는 시리아에서 날아왔고, 그다음에 드론 공격 같은 경우는 이란 본토에서부터 천천히 비행해 와서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상당히 준비되어 있던 공격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미 이 공격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라마단 기간 때 저희가 권능의 밤, 라마단 권능의 밤이라고 하는 4월 한 7일 정도죠. 아마 7일이나 8일 정도에 이란 쪽에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첩보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터라 예. 이란이 잘 준비하고 공격을 했구나.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확전을 위한 공격이었다기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됐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준비돼 있던 공격이었고 확전을 위한 공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간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국면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를 통한 대리전을 벌이거나 보통 공격 주체가 불분명했던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란이 이들과 함께 전면 공격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4월 2일 날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 공격을 당하면서 7명의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급 영관급 장교들이 다 사망을 했거든요. 그 안에는 소위 말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특수전 사령관이 쿠드포스 특수전 분대인 푸드포스라고 하는 곳의军장 레자 자이디军장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공격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냐면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 수비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것은 맞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국제법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영사관,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영토가 공격을 당한 것이었으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고위급 장성이 죽은 것이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대규모 공습 99%를 요격으로 방어해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민간인 피해가 1명 그리고 이스라엘 군기지의 가벼운 손상 외에는 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이 당초에 민간인 대신에 이 군시설 표적을 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밝힌 만큼 이란 입장에서는 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공격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전을 위한 그런 큰 정지 작업이기보다는 국내 국제 여론전을 위해서 한 첫 번째 공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향후에 지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공격에서 이란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에 대한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자위권 발동을 한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나름 명분 쌓기용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전면전으로 가려고 했다면 지금 99%를 요격했던 아이언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뚫을 수 있는 파탄, 추론속 미사일이 이란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무기보다는 안전하고 정확성 있게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을 위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어떤 맥시멈 최고의 피해를 이스라엘에 입히려고 했다기보다는 니네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 자위권 발동하고 우리가 늘
말만 공격했다 했지만 우리가 확실히 공격을 하는 주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소기의 예.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소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확전을 위한 이제 공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아닌 뭐 이라크 또 시리아 남부 레바논 예멘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50년 만에 이게 5차 중동 전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확전이 되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이 되려면 지상군 파견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상군이 파견되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란이나 후시 반군이나 그 히즈볼라나 레바논의 히즈볼라나 이들이 이스라엘 그 본토를 진격해서 군사작전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확전이 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그럴싸한 것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헤즈볼라를 소퇴하기 위해서 전면전으로 군사를 갖고 들어가는 상황이 전면전의 그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전면전 확대될 것인가 아닌가의 그 키는 이스라엘이 지금 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강경하게 홍해 이지스함을 보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이야기를 하고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은 결국 확전이 된다면 이게 이스라엘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확전을 막으면서 그런 도발이죠. 그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나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에 대한 도발을 어떻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전 위험성은 아직도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전쟁이 되려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우발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전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우리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전 가능성이 이제 좀 정황상 낮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보복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언제 어떻게 보복을 나설 것이냐,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대응 수위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기는 아마 이스라엘이 가장 자기네들이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제 공격이 들어갈 건데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수위를 두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최고의 수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정규군이 그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축출하기 위해서 레바논 남부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그런 군사 행위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보여주는 대로 그 모사드를 이용한 그 분란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행기나 전투기나 아니면 로켓을 이용한 그 요인 폭격, 주요 거점 시설 폭격 이런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낮은 수준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 레바논이나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그 연대축에 대한 그 공격 감행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군사작전을 한다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규군이 들어가는 개입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이 양국의 맞대결을 굉장히 우려해왔기 때문에 미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을 향한 이 반격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 쪽을 향해서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더 개입하거나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공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공격을 하겠다,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정의를 바로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 스탠스는 물론 이지스함도 보내고 나름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그 공군 전단을 보내곤 하긴 하지만 지금 원하는 것은 혹시 있을 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확실히 미국에 들어가 있으니 괜히 이런 것을 확전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그 헤즈볼라나 호시나 이란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물론 군사력을 파견을 해서 이란의 도발을 억지는 하겠지만 국제사회, 유엔이든 G7 정상회담이든 양자 간 대화 외교 채널이든을 활용해서 이 지금 상황이 더 확전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율을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곧 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여기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전을 막자. 그리고 지금 원래 이게 확전이 되기 전에 지금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평화 정전협정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낙관적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마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전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제재들을 가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측하고 확실히 압박을 가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정전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끌어내자 그런 거에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연결해봤습니다.